저는 경쟁 말고 독점하라의 저자이자 대한민국에서 묘지 경매를 제일 잘하는 도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묘지 경매. 네, 맞습니다. 이것도 독특하긴 한데 네. 여쭤보고 싶은데 넘버원이시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제가 대한민국 제일 잘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지금 나이가 몇 세라고 하셨죠? 올해 29살입니다. 29살이시고. 네. 이 묘지 경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여쭙고 싶은데 우선은 그 경매 분야가 많잖아요. 네. 묘지를 좀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처음 경매를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4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네, 다른 물건들 우리가 경매 공부할 때 빌라, 주거용 공부를 하는데 소액으로 그렇죠.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추후에 임차인을 맞춰서 회수를 해서 소액을 맞추는 건데 저는 그 입찰 보증금조차도 없었습니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뭔가 억울하더라고요. 네. 간절한데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가격이 저렴한 걸 찾다 보니까 시골 땅 아니면 묘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할 때도 사람들이 묘지는 피해야 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물건이었는데 여기서 약간 관점을 바꿔봤습니다.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수익을 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때문에 묘지로 경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4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전 지금도 저렴한 물건들을 많이 선호하고 즐겨합니다. 그러면은 얼마 정도가 이게 보통 평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물건은 가격대마다 다양한데 제 경우에는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500만 원 이하로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비싼 건 얼마예요? 비싼 거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위에도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낮은 건 얼마예요? 제가 했던 것 중에서 100만 원 이하 물건도 해봤습니다. 몇십만 원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묘지 경매가 네. 너무 이제 생소하니까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제가 받는 묘지는 공동명인 지분 물건입니다. 우리가 소유자가 한 명인 경매 물건도 있고 여러 명인 지분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묘가 있는 땅은 가족 친척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잘 살면 좋은데 집마다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이겠죠. 네. 우리는 이 채무 때문에 나온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서 다른 가족들에게 되파는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네. 묘지를 땅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땅을 예를 들어서 세 분이 갖고 계신데 네, 그 중에 한 분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네. 그 토지 일부분이 이제 3분의 1 지분이 나온 맞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그 경매 법원으로 넘어가서 맞습니다. 그걸 낙찰받는 거군요. 네, 낙찰받아서 다른 가족들에게 두 분에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가족분들이 사전에 네.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공유자 우선 매수라고 하는데 경매가 시작됐을 때 제가 만약에 500만 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날 법원에 오시면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주긴 합니다. 이게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사람 심리가 묘다 보니까 아무도 입찰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가져가지 않습니다. 더 떨어질 기다리다가 놓치는 케이스가 많은 거죠. 보통 제가 그냥 한번 궁금한 게 네네. 경매 물건으로 나오기 전에 네. 아예 그냥 사전에 형제들끼리 얘기해가지고요. 그냥 나한테 넘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경매 취하라거나 명의를 바꾸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까지 나왔다는 거는 이 가족분들이 이미 충분히 도움을 준 상태입니다. 그냥 바로 첫 사고가 아니고 몇 번 치다가 도움을 줬는데 얘는 안 된다. 그래서 가족들도 손을 놓은 겁니다. 그렇구나. 안타깝긴 하네요. 네,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법의 강제성으로 맞습니다. 결국에 나오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이 나왔을 때 이제 먼저 와서 네. 그날 가져가면 되는 건데 네. 공유자 우선으로 네. 그걸 안 하게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묘라는 이유로 이 사람들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겁니다. 더 짜실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래서 그걸 노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럼 만약에 이제 그거를 낙찰 받으면 네, 이제 그거를 그 두 분에게 연락을 해서 맞습니다. 매도를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낙찰을 할 때요. 네. 경쟁률이 높진 않아요. 묘의 경우에는 경매하시는 분들 일단 꺼리는 존재입니다. 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찰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너무 생소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 제목이 경쟁 말고 독점하란가요? 네. 그렇군요. 남들이 똑같이 하는 걸 하면은 돈을 벌지 못하는 게 제 지론입니다.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네. 있고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경매책들 진짜 많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책도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기로 나온 거네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를 네,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그럼 500만 원 그 가격에 거의 다 낙찰을 받는 건가요? 거의 싸게 받는 건가요? 더 싸게 나오는 물건들도 있고 우리가 입찰할 시기는 결국 감정가가 얼마인데 그렇죠. 얼마나 떨어졌을 때 어. 그 타이밍을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더 저렴한 걸 받을 수도 있고 어. 그 가격 받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게 너무 또 낮게 부르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입찰가를 말씀이십니까? 입찰가를. 네네. 네. 그럼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항상 말씀하기에 내가 먼저 이제 얼마에 팔 수 있겠다.
그걸 정한 다음에 만족할 수익을 생각해가지고 입찰가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이라고 할까요? 네, 그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 돼요? 사람마다 다른데 제 경우에는 보통 한 건 했을 때 지금 평균 정도 1,000만 원도 수익을 바라보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생소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첫 수를 베풀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기는 처음에는 그래도 500만 원 정도 수익을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500으로 시작해서 500을 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100%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초보자가 하는 게 이렇게 돼요? 저는 더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기간은 어떻게 돼요? 제 경우에는 보통 잔금 납부부터 매도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한 달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요? 제가 처음에 저도 이렇게 뭐 경매, 지분 경매할 때 그 당시에 뭐 네이버 블로그에 6개월 만에 판 이야기, 뭐 1년 만에 판 이야기 이런 게 되게 많은 겁니다. 그거를 봤을 때 내가 낙찰을 받으면 결국 1년에 2개밖에 못 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가장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절박해서 해봤습니다. 근데 금융을 제가 한 달 반 만에 팔았습니다. 전문가들이 6개월 만에 판다고 하는데 그걸 해보니까 아 역시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내가 해봤을 때 다르구나. 그때부터 저는 열심히 했죠. 저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와,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한 달에 정말로 그냥 뭐 교통비라든지 대출이 되나요? 혹시? 묘의 경우는 대출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출업체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이제 채무를 갚지 못했을 때 이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 채권 보전이 돼야 되는데 묘는 하자기 때문에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아, 그러면은 순수하게 내 자본금으로 하는 맞습니다. 건데 뭐 그냥 아무튼 교통비 뭐 이런 거는 얼마 안 되니까 네, 그런 거 다 합쳐도 한 달에 100% 맞습니다. 목표로 할 수 네.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낙찰을 받고 그만큼 기회가 생기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 투자금이 500이 아니라 네. 1,000만 원짜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또 거기서 막 2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수익률은 비슷한 거예요? 제가 처음 받았던 물건이 290만 원짜리였는데 네. 그때 당연히 한 개밖에 못 탔겠지 물건을. 이거를 매도하니까 제가 투자금이 1,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점차점차 늘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는 거의 3배네요. 결국 이제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가 노력하는 만큼 결국 불어나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금이 크게 들어가면 더 많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퍼센트는 비슷한 건가요? 퍼센트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군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이게 경쟁 말고 독점하라인데 이렇게 네. 노하우를 다 푸시면 네. 경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독점에서? 근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제가 이 방법 알려드려도 하시는 분들은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뭐 영상 보시고 선입견을 가진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그럼에도 책을 쓰고 한 이유가 저 역시 힘들어 봤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힘든 시절도 좀 이따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 책을 보니까 월에 한 4천 정도. 네 맞습니다. 와, 그럼 이거 4천은 거의 순수익인 거죠? 순수익입니다. 네, 저는 항상 순수익만 말씀드립니다. 와, 그러면은 이 4천 정도면은 한 몇 건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4건, 5건을 매도합니다. 4건, 5건을 네. 매수하시고 매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딱 5건 정도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막 10건을 하시다가 그 중에 5건을 이렇게 매도? 제가 이제 한창 이걸 할 때 돈 맛을 보니까 10건까지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니까 제가 기억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화가 왔을 때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겁니다. 돈은 더 벌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루에 그냥 한 달에 그 5건 정도 하시는 맞습니다. 그래서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임장 갔다 오고 입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과정이 네, 임장 갔다가 입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화해서 네, 왔다 갔다 하다가 네. 해결되면 이제 끝인 거예요. 맞습니다. 와, 되게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빌라 아파트 하면 결국 명도를 해야 됩니다. 찾아가야 되죠. 맞아요. 저는 처음 경매할 때 명도가 두려웠습니다. 나이가 젊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 가서 내보낼 수 있을까 걱정이 있었는데 얘는 전화로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비대면인 거죠. 매도하러 가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빌라 같은 거 하면 막 인테리어 해야 되고 막 그래요. 네, 그런 이제 기타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맞아요. 묘는 심플하죠 그냥. 그럼 왜 사람들이 빌라 같은 거를 하고 왜 묘를 안 할까요? 우리가 경매 공부할 때 누구나 위험한 요소를 배웁니다. 묘는 위험하고 피해야 할 존재. 사람들이 이게 인풋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집니다. 묘는 어려운 거 아니야? 고수 영역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500을로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 1000에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네. 그 공유자분한테 네, 그러면은 그분이 느끼기도 이게 1000이 비쌀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500으로 받았는지 알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게 1000에 받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가 대비 많이 떨어진 저렴하게 물건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0조차도 네, 감정가 대비로 봤을 때 비싼 게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대비로는 싼 거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찰이 된 우리가 저렴하게 받을수록 리스크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거의 전국 방방곡곡을 하세요. 맞습니다. 저는 전국을 가리지 않습니다. 간혹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서울에 사니까 지방으로 가기 싫어. 이렇게 지역을 특정하면
내가 돈을 버는 기회를 그만큼 제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돈이 되면 어디든 갑니다. 저는 배 타고 섬도 갑니다. 돈이 되면. 그렇게 해야지만 결국 돈을 벌 수 있고 누구나 거창한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처음부터 좋은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내가 거창한 걸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배 타고 막 가보시기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전 전남 신안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에서 목포까지 기차를 타고 거기서 또 새벽에 배를 타고 들어갔죠. 와, 아무도 안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점을 노린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혹시나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선은 몇 건을 이렇게 성사시킨 거죠? 결과 성공적으로 이렇게. 저는 묘만 봤을 때 묘를 낙찰받고 매도한 경험이 최소 100건 이상입니다. 예전엔 세어봤는데 그 100건 넘어가고서는 세어보진 않았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럼 혹시 이렇게 성공을 많이 하셨는데 네. 실패 사례는 없어요? 저는 사실 못 파면 없는데 초창기에 실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돈을 벌다 보니까 이게 욕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제가 가진 돈에서 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낙찰을 받아버린 겁니다. 협상하다 보면은 난 일주일 만에 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진 돈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증을 포기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초창기 실패 사례로 저는 소개를 드립니다. 근데 그것도 만약에 더 좀 끌고 갈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었으면 문제가 될 게 없었던 맞습니다. 거네요. 저는 처음 경매할 때 돈이 없었지만 전업으로 시작을 했고 대출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초창기에 돈이 많이 없으셨어요. 네. 그 뭐 어떻게 좀 뭐 구직 활동이나 돈을 모으거나 뭐 어떤 좀 환경이 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22살에 남들보다 일찍 좀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가장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22살 사실 피덩인데 제가 세상 물정을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 하면 돈을 벌겠지 싶었는데 제가 처음 했던 일이 홈플러스에서 인터넷을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알바 천국에 300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눈이 뒤집힌 거죠. 300만 원 벌다니. 그래서 갔는데 제가 한 달 반 일하면서 100만 원 조금 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 달에? 네, 맞습니다. 한 달 반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기본급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버는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고 이 일은 나와 맞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도축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도축장에서 도축된 고기를 라벨링한 업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새우로 14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룸에서 사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가족은 계속 월세만 살고 뭐 답이 없겠다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부동산은 불패 신화라고 하니까 내가 계층 사다리를 올라가려면 부동산 공부 불가피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공부는 많이 했는데 돈이 필요하죠, 부동산 투자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묘지로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가 뭐 어디 뭐 이렇게 학원 같은 걸 배우신 건가요? 아니면 학원이라기보다는 저는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는데 그 당시 제가 대구에 거주할 때였는데 지방에는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서울로 다니면서 뭐 빌라, 아파트, 상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배워두면 도움이 되겠지. 이 사람들이 소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액이 아닌 겁니다. 저는 할 수가 없었었고 그랬던 상황이었죠. 그러면 묘지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묘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억울해서 가격이 싼 걸 찾다 보니까 묘가 나오는 거예요. 많이 떨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야, 그럼 그 처음에 그 할 때 주변에서는 하는 분들도 없고 네. 또 뭐 아까 하자에 있는 그런 네. 물건으로 분류가 되니까 그 진입장벽이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도. 제가 책에서 썼지만 처음 했던 물건은 정말 맨 땅 헤딩이었습니다. 이거를 알려준 사람도 없고 길잡이가 없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게 맞는지 4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실패하면은 저는 거기 전 재산을 잃는 겁니다. 너무 불안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미쳤던 겁니다. 얘 협상만 집중한 겁니다. 이 물건이 한 달 반 이후에 팔렸고 저는 거기서 확신을 느낀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한 건, 두 건 하다 보니까 이제 네. 100건 넘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셀 수 없이 나오는 네. 거고요. 와, 그렇게 되신 거군요. 그러면은 지금은 그러면은 이제 많이 경제적 상황이 많이 나아지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월 4천만 원 네, 정도 수익을 거두시고 그러면은 묘지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또 어떻게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저는 묘지를 하다가 시드가 모였을 때 묘는 결국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니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상가, 수익형 부동산에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럼 상가도 모으고 계세요? 모으기도 많이 했었고 올해 들어서는 좀 팔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했고 내년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상가로 가신 이유는 뭐예요? 이게 주거용이나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처음 경매에 관심 가졌던 게 상가 월세번을 로망했습니다. 누구나 건물주를 꿈꾸지 않습니까? 거창을 꿈꿨는데 저 반대로 시작은 거창하지 못한 걸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된 다음에
아파트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제 거창한 꿈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상가도 잘 되나요? 경매를 받으시는 건가요? 네, 상가도? 경공매로 상가를 받았습니다. 아, 다 경매시군요. 네, 맞습니다. 일반으로 사신 적은 거의 없으세요? 일반 매매보다는 상가는 아무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경매가 유리합니다. 그럼 그것도 상가 다 공부하시고 네, 맞습니다. 좋은 입지의 물건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제가 묘하기 전에 뭐 상가도 그렇고 다양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돈이 모였을 때 바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 자산이 한 70억 정도 되고 네, 한 달에 막 최고 1억도 찍어보시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은 게 묘지경매 네, 정말 이 방송을 듣고 이제 대표님의 책도 읽고요. 네, 시작을 하면 네, 정말 소액으로도 네. 확실히 할 수 있는 건가요?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노력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보고 항상 현장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묘를 임장 간다고 생각을 못 해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묘는 현장을 가야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빌라 받으려고 하는데 뭐 창문이 깨져 있다, 누수가 있다, 아무도 입찰 안 하지 않습니까? 묘도 그런 겁니다. 현장 갔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방치되고 있으면 우리가 팔지를 못하겠죠. 그런 리스크를 줄여가는 겁니다. 그럼 묘지에 갔을 때 네. 이거는 팔릴 수 있겠다라는 게 보여요? 딱? 네. 저는 이제 많이 갔지만 처음 가시는 분들도 한 두세 건 가보면은 여기는 관리가 잘 되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게 약간 묘지경매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모르면 네. 약간 선입견이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거를 이겨내기만 하면 네. 기회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뭐 꿀팁이 또 있을까요? 저는 가급적이면 묘가 4기 이상으로 보라 말씀드립니다. 내기? 네. 묘는 한 기, 2기 기수로 따지는데 4기 이상. 왜냐하면 보통 한두 기 물건들 사람들이 더 좋게 봅니다. 이 한두 기는 사람들이 처리하기가 쉽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묘의 개수를 한 기, 2기라고 합니다. 묘는. 자, 사람들이 묘 한두 기 있는 거를 더 좋게 칩니다. 왜냐하면 처리가 쉽겠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묘기 그 무덤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부모님 묘겠죠. 그렇죠. 협상할 사람들이 형제들밖에 없습니다. 저는 4기라고 말씀드렸죠. 4기니까 집이 한 2집이 되는 겁니다. 협상할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확률적으로 이거 올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 3명인 네, 맞습니다. 거니까. 저는 이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을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책에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와, 이거 노하우 너무 많이 푸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뭐 지금 강의는 안 하시나요? 교육은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뭐 제 현업이 투자자이기 때문에 강의로 제가 돈을 벌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이제 소수 인원만 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그 물건은 어디서 봐요? 물건 보는 건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법원 경매 사이트, 네. 그다음 공매를 보는 온비드 사이트, 그다음 3번째가 우리가 보는 유료 경매 사이트입니다. 자, 1번, 2번은 무료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무료인 반면에 단점이 물건을 보기가 불편합니다. 자, 하지만 3번은 우리가 비용을 결제를 했죠. 물건 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매하시는 분들이 3번 경매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수수료 느낌으로 네, 맞습니다. 그냥 넣는 거군요. 네. 어디를 좀 추천해 줄 수 있으세요? 제 경우에는 유료 사이트 중에서 탱크 옥션이라는 사이트 이용합니다. 탱크 옥션. 탱크 옥션. 왜냐하면 경매 사이트들이 되게 고가인데 제가 처음 경매할 때 돈이 없다 보니까 얘가 저렴했습니다. 이걸 이용했는데 지금 손에 익어서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100건 이상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능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네. 중간에 막 바꾸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꾸준히 처음부터 그것만 썼습니다. 그러면 이건 얼마 정도예요? 지금 1년 단위 50만 원입니다. 그래 가격이 다른 좀 거는 있구나. 100만 원인데 거의 절반 가격이죠. 그렇구나. 네. 이게 좀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요? 네, 그럼 맞습니다. 2배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가성비를 따져서 탱크 옥션을 보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런데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1년 단위로 덜컥 결제하지 마시고 한 달 정도 먼저 결제하시면 63,000원입니다. 이걸로 먼저 본 다음에 내가 맛을 보고 추가적으로 결제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걸로 할 때 여기에 만약에 아까 얘기하셨을 때 묘지 다음에 상가 수익형도 하시는데 네. 그것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아파트 이런 네, 것도 다 아파트, 있고. 뭐 상가, 뭐 농사질 땅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들어가시겠네요, 대표님은. 저는 사실 이거 매일 들어갑니다. 매일 들어가. 왜냐하면 제가 받는 물건 외에도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에 낙찰되는지 결과도 항상 추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돈을 이제 많이 버셨어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정말 많이 힘드시기도 하셨고 네. 과거랑 비교했을 때 네.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버시니까 뭐가 좀 달라지세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돈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예전에 뭐 가족들에게 외식도 못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뭐 많은 걸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면 어떤 걸 해야지 물질적인 걸 추구를 합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건 결국 금방 만족되기 마련입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여행 가고 싶을 수 있고 내가 어디 제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해본 사람들이 계속 성공하는 이유가 한 번을 성공해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 성공을 쉽게 하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제일 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도요. 네. 유효할까요? 하락장에서 사실 오히려 더 유효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내 현금을 다 넣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항상 레버리지를 이용합니다. 묘의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도 비싸기 때문에 사실 레버리지 이용하기 좀 제한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묘의 경우는 소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항상 뭔가를 받았을 때 이게 상승할지를 고민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락 상승과 무관하게 내가 협상만 잘해서 팔면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의 지금 상황에서 더 유효한 투자인 겁니다. 그러면 상승장에서는 막 이게 오르는 게 네. 막 감정평가 금액이 막 오르고 막 그러지는 그러잖아요. 않습니다. 네. 아, 모든 시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경기와 무관하게 내가 언제든 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땅이라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막 엄청 막 오르잖아요. 네. 건물 그 값이. 그리고 보통 제가 하는 것들이 저렴하게 하기 위해 시골 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골 땅은 뭐 개발 호재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지가가 변화가 없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